그게 이제 침습적 반추라고 하거든요. 전문 아, 용어로. 네. 네. 반추라고 하는 게 이제 되새김질이란 소리잖아요. 우리가 네.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되면 자꾸 되새김질을 하듯이 너무 과식을 하거나 해서 소화가 안 되면 소화를 시켜내기 위해서 자꾸 되새김질을 하거나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이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일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상처가 많이 되었거나, 음, 자기로서는 납득되지 않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음,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추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추에는 크게 두 종류의 반추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침습적 반추고, 이거는 뚫고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내가 그 생각을 안 할라 해도, 아무리 그 생각을 안 할라 해도 자동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시로, 상황에 관계없이 그 생각이 자꾸 불쑥불쑥 치고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생각만 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감정도 그대로 느껴지죠. 속상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등등. 그래서 맞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 또, 또 하나가 숙고적 반추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숙고적 반추는 온, 오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하고 싶을 때만 생각하고, 내가 그 생각 안 하고 이제 다른 일 해야 될 때는 생각 안 나고, 생각하려고 의지적, 의도적으로 음, 옛날에 지나간 일이 그때 뭐가 잘못됐었나, 내가 다시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의지적,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이제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를 숙고적 반추라고 하는데, 숙고적 음, 반추는 그거는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거는 과거의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처음 단계에서는 처음에 발병하고 초기에 1년, 2년, 길게는 한 10년 세월 동안은 이게 침습적 반추가 일어나요. 숙고적 반추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침습적 반추가 되기 때문에 본인도 괴롭고 힘들죠. 그러니까 과거에 발목이 묶여서 사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일이 소화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서 지금 현재를 못 살아가고 현재를 즐기지를 못하고 계속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 속에 끊임없이 그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아까 안 그래도 병원에서는 이걸 강박이라고 하더라라고 했는데, 저도 상담을 해보면 흔히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를 강박이라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구분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그 하여튼 이것은 학술적으로 어찌됐건 침습적 반추라고 합니다. 음,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이 귀에 잘 들어오셨다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자기 노출.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음, 건 되게 전문 용어인데, 자기 노출, 자기 표현, 자기 개방,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음, 무조건 말문이 트이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옛날 지나간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더라도 그 말문이 트이게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가 자기 노출이고, 또 하나가 사회적 지지. 진짜. 그러니까 사회적 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게 가족의 지지죠. 가족이 무조건 지편이 되어주는 것. 뭐 억울한 일 이야기할 때에 그때 네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든지 등등, 이런 거는 다 소용이 없고 무조건 지편이 되어주는 것. 옳든 그러든 간에 네 입장에서는 억울했겠다, 화났겠다, 아이고 그래 그거 참 나쁜 놈이네, 이렇게 반응해주는,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하다 보니까 하나 생각나서 보충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쓰는 용어도, 저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문 용어를 가끔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침습적 반추라든지, 아니면 지금 표현하는 것좀 자기 노출이라든지, 그럼 이게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얼른 안 와닿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자꾸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야기를 들으실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문 용어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붙인 용어여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쓰는 용어의 용법하고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했던 강의에서도 하나가 주장적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어떤 것이 주장적 행동이고 어떤 것이 비주장적 행동이냐라고 할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막 고집 부리고 소리 뻑뻑 지르고 뭐 지 뜻대로 하려고 하면 이거를 쟤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그래서 그걸 이제 주장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불행히도 우리 전문 용어에서는 그게 용어의 규정이 용법이 다르거든요. 주장적이라고 하는 거는 달리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보자면 어떤 효과적인 대화법이다. 효과적인 아무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줄 아는 대화법. 그게 그런 부분들이 종종 저도 강의하면서 가능하면 쉽게 전문 용어를 안 쓰고 강의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전문 용어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예를 들자면 치료 저항성 뭐 환자에게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치료 저항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는 아, 쟤는 치료를 안 받으려 한다. 내지는 어떤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꾸 엉뚱하게 한다. 이걸 치료 저항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전문 용어에서는 약을 써도 약효가 나지 않는 경우에 치료 저항성 환자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에서는 난치성이라고 표현하면 난치성 증상에는 뭐 등등 난치성이라고 표현하면 더 알아듣기가 쉬울 텐데 아무튼 불행히도 전문 용어로는 그런 거를 또 치료 저항성이라고 한다. 이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강의하다가 보면은 뜻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 안 해주고 막 강의하다 보면 잘못하면 전달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전문 용어들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사. 그러니까 침습적 반추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용어를 안 쓸 수가 없네요. 안 그러고는 제 입장으로는 더 쉽게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가족들은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데 자꾸 새로운 전문 용어를 들어야 되고 익혀야 되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해 주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께서는 그런 이때까지 내가 병원에서 이걸 강박증이라고 해서 강박증이라고 알고 있었더니 이걸 침습적 반추라고 하는구나. 이런 용어로 오늘 내가 처음 들었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좀 애 이야기를 좀 잘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하시니까 그래도 오늘 강의의 핵심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좋으네요. 감사합니다.